스펙, 제로, 정보, 제로, 그야말로 취업 준비, 제로인 취준생을 위한 취업 정보쇼 취업을 부탁해. 네, 오늘도 취업의 문을 향해 힘차게 달려볼까요? 당신의 인생을 바꿔줄 기적의 자기소개서 비결, Doing Yourself DIY 자기소개서. 네, 각종 취업 정보와 자기소개서 작성에 대한 궁금증 취준생과 함께 알아봅니다. 오늘은 문혜연 학생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혜연입니다. 네, 그리고 자기소개서 작성의 모든 것을 알려줄 취업 컨설턴트 안정영, 강민영 멘토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강민혁입니다. 안녕하세요. 안정영입니다. 오늘 자기소개서의 주인공은 어떤 분일까요? 오늘의 주인공, 너를 보여줘. 나왔습니다. 에어부산 캐빈 승무원 지원자입니다. 기내 승무원 지원은 사실 어디든 경쟁률이 높죠. 예. 에어부산은 창립 10년 만에 누적 탑승객 3천만 명을 돌파하면서 저비용 항공사 최단기 성적을 낸 기업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강민영 멘토님 회사 소개부터 해주시죠. 예, 금호 아시아나 그룹의 계열사고요. 이 부산과 서울을 취항하면서 이제 한 10년 정도 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부산과 동남아 위주로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 아시아나항공과 공동 운항, 편리한 스케줄 등을 바탕으로 이 20억 원이라는 영업이익을 또 최단기로 이 저비용 항공사 중에서 달성한 기업이기도 합니다. 네, 이 에어부산은 얼마 전에 캐빈 승무원 신입 인턴 채용을 마감을 했어요. 이 경쟁률이 어마어마했다고 하는데요. 에어부산 캐빈 승무원의 채용 절차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까요? 예. 승무원 전형 절차도 우리 일반 기업 절차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서류 전형 1, 2차 면접을 치르고요. 특이사항으로는 이제 체력 검증, 수영 검증을 좀 하는데요. 체력은 이제 손으로 물건을 쥐는 힘, 악력을 좀 보고요. 그다음에 등에 있는 근육이 이렇게 합쳐서 나오는 어떤 배근력, 그다음에 유연성, 지구력, 그다음에 수영을 25m를 이렇게 완용해야 되는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네, 이 승무원직은 지원할 때 좀 제약이 많은 것 같은 느낌이에요. 이 시력도 그렇고, 네. 이 키도 그렇고, 이 신체적으로 좀 부합하지 않으면 응시를 좀 포기해야 되는 건가요? 어떤 게 나을까요? 사실 이 키에 대한 조건이 명시가 된 게 아닌데 대다수의 지원자들이 보니까 적어도 164cm 이상은 되어야 안정권이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제가 승무원을 합격시킨 학생들 중에서 2명이 160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일반화시킬 수는 없는데 네. 여러분들의 키가 160cm가 좀 넘는다 하면 서류 전형 때 1, 2cm 정도 좀 플러스해서 집어넣으시는 게 어떨까 그런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들키면 괘씸죄로 면접 때 물론 점검을 하긴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단 서류 통과를 목적으로 해서 1, 2cm 정도만 올려주십시오. 네, 이 에어부산 채용은 최종 면접이 30분 이상 볼 정도로 개인적인 성향까지 좀 중요하게 본다고 하거든요. 예. 면접을 어떤 식으로 좀 진행이 되나요? 일단 최종 면접은 임원 면접이 진행되는 거고요. 보통 임원 면접은 약간 형식적으로 이렇게 크게 질문하는데 에어부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꼬리를 무는 질문 형태도 많을 정도로 임원분들께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제 이력과 관련된 부분, 특히 이제 부산에 뭐 지인이 있냐, 아니면 뭐 부산에 거주할 수 있느냐 등 실질적으로 입사 후에 회사 근무에 이런 제약 사항이 없는지 등에 대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우리 평가하는데 그러한 이유는 아무래도 저가 항공사가 물론 좋은 기업이면 틀림없지만 아무래도 뭐 이제 대한항공이라든지 아시아나라든지 좀 더 선망하는 기업들이 비교가 좀 되다 보니까 네. 우리 회사에 정말 일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사람인지 그런 사람이 아니라면 초기에 이제 이탈률이 굉장히 높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감안해서 굉장히 꼼꼼하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지원자는 캐빈 승무원을 희망하고 있잖아요. 주로 어떤 업무를 하게 되나요? 예, 기내 안전 및 대고객 서비스 업무 담당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비행기 타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비행기를 타러 들어갔을 때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인사에서부터 여러분들이 비행기 내에서의 여러 가지 다 많은 행동들, 특히 안전에 관련된 부분, 서비스에 관련된 부분,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기내에 도착하셔서 기내를 나가실 때까지 모든 운영에 관련된 일들을 캐빈 승무원이 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회원 학생, 이 에어부산 학생들 사이에서 어떤 이미지가 있나요? 네, 에어부산이 부산 지역 기반으로 하고 있어서 좀 제약이 있지만 근무 환경이 되게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 최근에 채용 규모를 확대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에어부산의 인재상은 어떤 건가요?
역시나 항공사답게 이제 고객 중심이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예. 그리고 협동이라든지 열정, 그리고 도전과 창의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주인공의 지원 직무는 캐빈 승무원입니다. 서류 전형에서 좀 어떤 점을 부각시키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서비스 직무니까 여러분들이 기존에 뭐 아르바이트가 됐던 인턴이 됐던 서비스 경험을 좀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항공사니까 다양한 외국인 관광객들 많이 타실 거예요. 그러니까 어학 실력을 좀 강조하실 수 있는 부분들은 그런 쪽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도 아까 강 멘토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LCC를 1순위로 두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왜 LCC인지 그중에서도 왜 또 에어부산인지에 대한 기업 분석의 내용이 조금 더 들어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럼 주인공이 관련 직무에 적합한 인재인지 프로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분이시고요. 취미와 특기가 에어로빅, 라떼 아트라고 합니다. 전공은 국제경영학과, 학점은 3.3점 졸업을 했다고 하고요. 어학 점수는 토익이 855점, 토익 스피킹이 130, 레벨 6, 그리고 신 HSK가 237, 5급이라고 합니다. 대내외 활동으로는요, 해피 런치 프로그램, 노인 무료 식사 지원 봉사활동을 했다고 하네요. 네. 네, 이렇게 프로필을 보니까 에어로빅도 하시고 라떼 아트도 하시고 굉장히 아름다운 취미 활동을 하시는 것 같아요. 매력적인 것 같나요? 아, 네. 두 가지 모습을 다 가지고 있다는 게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네. 네, 매력적입니다. 네, 오늘의 주인공 근데 또 그 매력적인 모습뿐만 아니라 네. 어학 점수도 좀 강점이에요. 맞아요. 역시 승무원 준비를 하시는 분들은 그 어학 전공자 못지않게 점수가 좀 높은 편인 것 같은데 좀 당연한 건가요? 뭐 토익이나 토익 스피킹이나 HSK 같은 자격증은 있지만 네. 다른 자격증은 가지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원할 때 도움이 되는 다른 자격증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일단은 꼭 있어야 되는 자격증은 사실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뭐 예를 들어서 그 구조사 자격증, 뭐 그런 거라고 하면 눈이 가거든요. 그럼 면접 때 물어볼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런 걸 짜게 됐는지. 네. 그리고 뭐 수영과 같은 것들은 사실은 뭐 잘하면 좋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좀 더 그 면접 때 우리 면접관으로 하여금 호기심을 가지게 하는 그런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네. 혜원 학생은 오늘 주인공의 프로필 중에 기억에 남는 부분 어떤 게 있나요? 네, 저는 그 주인공의 HSK 실력이 되게 상당한 것 같아서 눈에 띄는데요. 네, 승무원들은 이제 영어뿐만 아니라 제2외국어 실력도 가지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멘토님들께서는 주인공의 프로필 중 어떤 부분을 눈여보셨나요? 저 일단 에어로빅이 되게 눈에 띄어요. 요즘에 에어로빅 잘 안 하지 않나요? 그죠? 요새 이분 연세가 혹시 이분 춘추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보통은 요즘에는 에어로빅 이 트렌드는 아닌데 네. 그럼 제가 볼 때 정말로 에어로빅을 좋아하는 걸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에어로빅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좀 뭐랄까 한 번 하면 약간 좀 오래 하는 약간 그런 이미지가 좀 있어서 이거 좀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나중에. 네. 우리 네. 안 멘토님은? 저는 좀 눈여겨볼 프로필이 없다는 게 약간 좀 눈여겨보고 싶고요. 네. 굳이 하나 하자면 그 대내 활동에서 봉사 활동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부분이 어떠한 서비스 내용을 좀 할 수 있는지 그걸 좀 보고 싶습니다. 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자기소개서 살펴보면서 지원 분야에 적합한 인재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에어부산 캐빈 승무원 지원자의 자기소개서 살펴볼 텐데요. 본격적인 내용을 살펴보기에 앞서 질문 항목부터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 지원자가 작성해준 자기소개서는 총 4개의 항목에 대해 서술하도록 하고 있어요. 네. 그럼 바로 어떤 내용인지 살펴볼까요? 네. 먼저 1번, 본인의 성장 과정에 대하여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당사에 지원하게 된 동기는 무엇입니까? 세 번째로, 자신의 장단점에 대하여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번째로, 입사 후 포부는 무엇입니까? 네요. 물어야 할 것들만 묻는 느낌이에요. 네. 그런 후에 면접 시에 더 자세하게 물어볼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강매토님, 이 기본적인 질문에 대한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때 주의할 점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1, 3번을 못 쓰기도 어렵고요. 이 항목 같은 경우에는 뭐 이상한 얘기만 안 쓰면 예. 사실은 이 부분에서 변별력은 없다고 제가 보여지고요. 중요한 건 이제 2, 4번인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LCC 중에서도 왜 이 에어 부산이아에 대한 부분에 대한 본인만의 어떤 직업관 그리고 그런 직업관이 일치된다는 점을 강조를 잘 해줘야 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이 지원 동기에는 우리 지원자가 입사 후에 승무원으로서 어떻게 에어 부산의 이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할 것인지에 대한 노력, 준비 그런 부분들도 강조가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입사 포부 같은 경우에는
그 에어 부산이 이제 목표로 하는 여러 가지 정량적 수치들만 썼으면 좋겠고요. 네. 에어 부산이 실질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등을 언급하면서 그런 것들을 개선 혹은 더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겠다라는 그런 구체적인 로열티가 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히려 피해야 할 게 있다면요? 예, 저는 그럼 1~3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이 자기소개서 항목 가지고 사실 이 지원자를 뽑는다를 평가하기에는 좀 굉장히 좀 많은 애로가 있을 것 같아요. 또 네. 500자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1번, 3번에 본인의 성장 과정 및 장단점을 적으실 때 너무 개인적인 거, 나의 관심사 위주로 적지 마시고요. 가급적이면은 우리 승무원이 가져야 할 태도라든지 가치관이라든지 있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역으로 이렇게 껴 맞추는 식으로 좀 작성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주인공의 자기소개서를 본격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성장 과정에 대한 질문인데요. 소제목부터 볼게요. 4년간 맡아온 치어리더 팀장을 통해 배운 함께하는 법. 아, 또 이 치어리더 팀장을 하셨고 에어로빅 아까 취미라고 하셨는데 뭔가 그게 잘 어울리죠? 기억력이 좋으신데요? 아, 예, 그럼요. 우리 멘토님들 소제목 어떻게 보시죠? 일단 치어리더라는 단어에 뭐 평가자들 같은 경우 대부분 뭐 저보다 나이가 좀 있거나 비슷한 이제 아재들일 가능성이 높잖아요. 네. 일단 치어리더라는 단어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다가오는 건 사실인 것 같고요. 그리고 굉장히 활기차고 그리고 팀장까지 4년 동안 했다라는 느낌이 예. 굉장히 여러 사람들에게 두루두루 신뢰를 받았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성과를 낸 거기 때문에 소제목이 좀 긴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아래 내용을 한번 읽고 싶은 그런 내용을 담은 것 같습니다. 네. 실제 내용은 어떤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년간 맡아온 치어리더 팀장을 통해 배운 함께하는 법. 어렸을 적 무용을 배운 저는 교내 체육대회에서 치어리더 팀장을 맡았습니다. 4년 동안 치어리더 팀장을 맡을 수 있었던 이유는 팀원들에 대한 저의 관심 덕분이었습니다. 종목 특성상 오랜 연습이 필요했고 이 때문에 힘들어하는 팀원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연습 전후 막간의 시간을 활용하여 팀원들의 어려움을 이해하기 위해 대화하고 격려했습니다. 또한 하루 정도는 연습을 생략하고 함께 식사하고 볼링도 치며 즐거운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저의 노력과 긍정 에너지로 팀의 분위기는 날로 좋아졌고 이는 경기가 끝날 때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자신감과 힘이 되었습니다. 치어리더 1위와 종합 우승의 영광을 안게 되었던 치어리더 팀장이라는 자리는 저에게 팀워크의 중요성을 깨닫게 해준 경험이었습니다. 팀원들의 어려움을 이해하려는 배려와 적극적인 자세는 팀의 활력을 불어넣고 일에 몰입할 수 있는 바탕이 될 것입니다. 네, 이 치어리더가 굉장히 연습이 많이 필요할 텐데 합도 잘 맞아야 되고 많은 네. 팀원들을 이끌고 나가기 힘드셨을 것 같은데요. 강 멘토님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팀워크와 리더십은 다른 개념이거든요. 예. 네. 근데 우리 지원자가 얘기하는 건 이제 팀워크를 얘기하는데 막상 우리 지원자가 한 행동을 보면 리더십에서 팀원들에 대한 동기부여 역할을 한 거거든요. 예. 그래서 물론 유사한 역량은 맞지만은 좀 더 이 부분에 있어서 통일성을 좀 맞춰놓고 강조를 했다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네, 그렇다면 합격, 불합격을 판정해 주신다면요? 저는 합격을 주겠습니다. 치어리더 때문이 아니에요. 네. 치어리더 때문이 절대 아니라는 걸 밝힙니다. 네. 기본적으로 뭐 우리 지원자가 이 500자라는 짧은 글자 수 안에 그래도 이 성장 과정에서 우리가 보통 담아야 되는 대인관계적 측면에서 좀 장점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줬기 때문에 승무원 자소서라는 기준을 바탕으로 봤을 때는 저는 충분히 합격을 줘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도 합격을 좀 드리고 싶은데 이유는 뭐냐면 통일성이 있어요. 팀워크라고 하는 통일성 있는 내용을 전달했고 네. 에어로빅은 그냥 하나의 미끼였다. 이렇게 보이지 않나 싶습니다. 아무튼 합격을 주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항목 한번 살펴보고 평가해 볼까요? 지원 동기에 관련해 질문하는 항목이에요. 우선 소제목부터 보겠습니다. 1번, 사람에 대한 관심 플러스 서비스업에 대한 가치. 2번, 내게 색다른 에어부산. 네. 두 가지의 소제목을 써줬는데요. 내용이 좀 이어지는 것 같아요. 안멘토님 어떻게 보셨나요? 두 가지 내용을 쓰겠다는 말이라고 하는 저도 동의하고요. 근데 차라리 저런 플러스라고 하는 기호를 사용하면 저는 사람의 관심 플러스 서비스의 가치는 에어부산 이렇게 좀 표현하는 게 조금 더 간결할 듯 싶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어떤 내용인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에 대한 관심 플러스 서비스업에 대한 가치. 국경을 뛰어넘어 많은 사람들과 웃음을 공유하고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 경험 때문입니다. 먼저 국제경영학을 전공하며 각 나라의 매너와 에티켓, 문화에 대해 배웠습니다. 이는 사람에 대한 순수한 호기심과 관심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다음으로 롯데백화점, 카페 등 고객과 가장 밀접한 위치에서 근무하며 서비스업이 주는 가치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고객의 칭찬이 저를 움직이는 강한 동기가 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4개 색다른 에어부산. 첫째, 에어부산은 200만 명이 넘는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했습니다. 전공 지식을 다국적 서비스에 녹아내어 에어부산만의 서비스에 기여하겠습니다. 둘째, 고객을 1순위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쾌적한 기내 환경과 무료 좌석 지정, LCC 유일의 따뜻한 기내식 제공 등으로 고객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 사랑 속에서 자부심을 느끼며 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지원 동기와 지원을 했을 경우 본인의 포부까지 좀 간단하게 적어줬는데요. 혜원 학생 어떻게 봤나요? 네, 멘토님들께서 자주 말씀해 주시는 직무 지원 동기와 기업 지원 동기가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안멘토님 어떻게 보셨나요? 예,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명확하게 첫 단락은 그 직무 지원 동기, 두 번째 단락은 기업 지원 동기인데요. 아쉬운 것은 사실이지만 이게 또 500자라고 하는 한정된 글자 내에 그 직무와 기업을 둘 다 얘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부족하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구조상으로는 굉장히 좋고요. 다만 첫 번째 문장이 굉장히 중요한데 내가 국경을 뛰어넘어서 많은 사람들과 웃음을 공유하고자 승무원을 지원한다? 이 부분은 조금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본인 자체가 서비스업에 대한 가치를 중요시하겠다고 한다면 차라리 많은 사람들과 서비스의 가치를 한번 공유해보고 싶다라든지 다른 단어로 좀 이렇게 바꿔야 될 부분, 그 부분만 좀 지적을 해보고 싶습니다. 합격입니까? 예, 저는 합격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강멘토님은 저는 양보해서 합격 들을 텐데 네. 이 두 번째 4개 색다른 에어부산 부분에서 사실 앞부분은 뭐 방금 얘기하신 걸로 충분한 것 같고요. 이 부분에서 이 회사가 좋아서라는 느낌보다도 앞에 얘기했던 전공 지식을 어떻게 기여하겠다처럼 뒤에도 뭐 어떤 서비스를 했기 때문에 나도 어떤 걸 더 하겠다. 그런 걸 네.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더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본인의 목표로 보여줬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에어부산 캐빈 승무원 지원자의 자기소개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여기서 잠깐 주인공의 자기소개서를 더 매력적으로 바꿔줄 문장 표현 살펴보겠습니다. 막간을 이용한 보미의 효과적인 문장 표현법 알아보겠습니다. 문장 표현법 중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가장 많이 헷갈려하는 것이 바로 압존법이라고 합니다. 특히 화법에서 더 헷갈려하는 부분인데요. 오늘은 압존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압존법은 문장의 주체가 청자보다 낮은 지위에 있을 경우 높임법을 사용할 수 없는 어법이라고 보면 되겠는데요. 이와 같은 경우는 어떤 부분이 잘못되었을까요? 할아버지가 문장의 주체인 아버지보다 지위가 높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압존법을 사용하지 않은 겁니다. 전통적인 압존법을 예를 들어 설명하기 위해 나와 아버지, 할아버지를 예시로 든 건데요. 사실 할아버지, 아버지가 오셨습니다는 국립국어원에서 발표한 표준 언어 예절에서 맞는 표현으로 인정이 되었다고 하네요. 가족 친인척에서는 사용하는 데 문제가 없지만 직장이나 사회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니까 주의하시길 바랄게요. 네, 보미 씨가 효과적인 문장 표현을 전해주셨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항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네, 마지막 항목은 입사 후 포부에 대한 질문인데요. 네. 자세한 내용은 지금 읽어보겠습니다. 에어부산과 함께 날아오르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곳이라면 더욱 큰 성취감을 느끼며 일할 수 있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에어부산은 스마트한 실용 항공사라는 확고한 경영 철학 속에서 고객이 꼭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해 높은 고객 만족도를 얻고 있다는 점에서 강한 신뢰가 생겼습니다. 이러한 신뢰 속에서 플라이 스마트 달성에 기여하며 더 큰 신뢰를 만들어 나가는 에어부산의 캐빈 승무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이 실천하겠습니다. 첫째, 저만의 국제 승객 매뉴얼을 작성하겠습니다. 에어부산이 아시아 최고의 항공사로 발돋움하고 있는 만큼 외국인 승객들의 다양한 특징과 선호도를 파악하여 매 비행마다 유연성 있게 응대하겠습니다. 둘째, 에어부산만의 단골 승객을 확보하겠습니다. 기내에서 가장 친절하고 환한 미소로 승객을 맞이하는 승무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홀로 여행하는 승객께는 먼저 다가가서 말동무가 되어드리고 따뜻한 정을 베풀겠습니다. 네, 첫째, 둘째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요. 입사 후 포부는 기업이 늘 하는 질문인데요. 멘토님들 답변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일단은 저는 일단 아쉽지만 불합격, 이거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제가 불합격이라고 해서 좀 미안한데, 그 앞에 이제
뭐 스마트한 실용항공사 이제 에어 부산에만 쓸 수 있는 목표는 맞는데요. 예. 첫째, 둘째, 셋째 부분에서 너무나 추상적으로 이제 본인의 역할을 좀 제시하고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안전 그리고 뭐 서비스 아니면 뭐 기내 판매와 관련해서 어떤 역할을 통해서 이 위에 있는 목표의 달성에 좀 기여해 보겠다라는 연결성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너무 이제 마인드적인 측면으로만 접근하는 게 좀 아쉽습니다. 안 대표님?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뭐 불합격을 좀 드리고 싶고요. 왜냐하면 사실 첫 번째 단락 내용은 너무나 뻔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글자 수를 낭비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저도 말씀하신 대로 지금 첫째, 둘째 그래 매뉴얼 작성 오케이, 단골 승객 확보 오케이.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하우투가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국제 승객 매뉴얼은 또 어떤 내용으로 그런 매뉴얼을 만들고 싶은지 단골 승객 확보한다면 굉장히 좋은 거죠. 그다음에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론 그 위주로 작성하는 것이 훨씬 낫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에어 부산 캐빈 승무원 지원자의 자기소개서에 대한 멘토의 특급 처방전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번에는 오늘의 출연자 혜연 학생이 준비했습니다. 오늘 살펴본 자기소개서 항목 중 한 항목을 직접 써왔죠? 네, 자기소개서 질문 사항 중에서 성장 과정에 대해 멘토님이 주신 사전 코멘트를 바탕으로 짧게 써봤습니다. 네, 멘토님께서 주신 사전 코멘트 어떤 내용이었나요? 네, 멘토님께서는요, 먼저 나의 이야기를 기술할 것, 그리고 시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의 나의 모습을 강조할 것, 마지막으로 강조 키워드와 반대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요소를 주의하라고 하셨어요. 네. 그러면 멘토님의 조언을 잘 반영했는지 한번 읽어주세요. 네. 도전이 도전을 낳아 쌓은 경험의 가치. 저는 항상 활동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학교 안팎의 다양한 기회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도전하며 얻는 경험을 바탕으로 성장하고자 했습니다. 대학교 1학년 한중 청소년 교류 프로그램, 창업창직 동아리 활동과 상해의 벤처기업 탐방 등에 참여했습니다. 학생의 활동에 가장 적극적이었습니다. 학교의 주인인 학우들의 생활을 돕고 학교 생활을 더 즐겁게 할 수 있도록 행사를 기획하고 진행하는 학생회 활동에 기여하고 싶었습니다. 2학년 때는 과 학생회의 총무부장을 맡아 직접 학생회의 한 해 예산을 관리하며 회계장부를 작성했습니다. 새내기 새로배부터 정치풍자글, 실험국회 등 학과의 전통적인 행사를 준비하면서 학과 활동에 더 많은 사람이 참여하도록 유도했습니다. 그 경험을 바탕으로 4학년 때 동아리연합회 기획국장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학내 동아리 문화의 활성화를 위해 동아리 알림제를 기획하고 진행했습니다. 사흘 동안 진행되는 행사에서 동아리들이 충분히 홍보할 수 있도록 돕고 경품 행사와 게임을 통해 많은 참여를 이끌었습니다. 적극적으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새로운 경험을 통해 배우는 것을 즐겼습니다. 끊임없이 움직였던 저는 이제 새로운 기회를 찾아 도전하고자 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 사전 코멘트 주신 강민영 멘토님께서 전반적으로 평가를 해주시죠. 일단은 물량 공세로 쓴 자소서입니다. 이 자소서는 어떤 내용이냐면 굉장히 여러 가지 소재들이 지금 제시되고 있거든요. 네. 물론 그 여러 가지 소재가 제시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본인이 갖고 있는 키워드 자체가 이제 도전을 통해서 끊임없는 도전을 통해서 성장하는 그런 모습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여러 가지 소재들을 강조한 것은 뭐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다만 이 글이 다소 단조롭게 느껴지는 이유가 뭐냐면 어떤 행동에 대해서 원인 혹은 이유 혹은 그 행동 뒤에 어떠한 깨달음 등이 적절하게 들어가줘야 이게 스토리텔링이 좀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꼭 성공만 했다라는 경험을 하기보다도 사실은 본인이 어떠한 소재에서는 굉장히 큰 실패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내가 도전을 했기 때문에 이런 거라도 배울 수 있었고 그게 원동력이 됐기 때문에 이런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다른 경험도 하게 됐다. 이런 식으로 좀 인간적으로 적어야 되는데 나 이거 했고 저거 잘했고 이거 잘했고 더 좋은 성과 냈고 이렇게 쓰는 것 자체가 사실은 좀 와닿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톤 다운해서 쓰시면 본인이 의도했던 이런 도전을 낳은 이런 경험을 좀 강조해서 좋은 성장 과정을 쓸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성장 과정을 이렇게 써버리면 다른 항목을 쓸 수 있는 소재가 없어질 거예요. 너무 많이 썼기 때문에 지금 그런 부분들은 이제 감안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혜연 학생 멘토님의 평가를 듣고 궁금한 거 있나요? 네, 힘들었던 경험이 좀 더 와닿는다라는 걸 좀 많이 알게 됐습니다.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혜연 학생의 자기소개서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이 궁금한 점이 있다고 하는데요.
신체 검사에서 탈락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입니다. 그러게요. 아무래도 승무원은 신체 검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이런 질문을 준 것 같은데요. 안 멘토님 대답 부탁드립니다. 예. 승무원분들께서 신체 검사에서 많이 좀 신경 쓰시는 부분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키를 한 1, 2cm 정도 올리는 부분, 이 부분이 걸리면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그 면접 때나 이런 검사할 때 안 걸리시던가 아니면은 여러분들께서 조금 감안하셔서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일반적인 회사에서 하는 신체 검사 같은 경우에는 직무를 담당할 수 있는 신체, 그리고 뭐 정신 건강상의 능력, 직결성 여부를 위해 진행하고 있고요. 많은 친구들이 이제 물어봐요. 선생님, 제가 그 신체 검사 얼마 남지 않았는데 술을 마셔도 됩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가급적이면 가장 보수적인 상태에서 술도 먹지 말고 가급적이면 그런 수치들 같은 것도 높아질 수 있으니까 하지 말라고 하고요. 그걸 보는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 그렇습니다. 폐렴이라든지 결핵 등 전염성이 있는 질병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도 확인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큰 걱정은 하지 마시고요. 예, 웬만하면 다 들어갈 수 있으니까 너무 그렇게 큰 신경 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두 분께서 우리 승무원 지원자분들께 조언 한마디씩 부탁드릴게요. 예. 저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 서비스직이기 때문에 진짜 내가 서비스 정신이 투철한가 누구나 들어갈 때는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그만큼 이직 아니면 퇴사율도 굉장히 높은 부분이 승무원 쪽이에요. 많이 힘들거든요. 굉장히 불특정 다수의 다양한 사람들을 상대하기 때문에 그것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좀 상당하기 때문에 진짜 내가 서비스 정신을 갖고 있고 할 수 있는 사람인지가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제일 인상 깊었던 친구가 물론 이런 서비스적인 측면도 중요하지만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물류 산업이지 않습니까? 사람들을 운송하는 어떤 물류 산업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물류 산업에 대한 공부를 되게 열심히 했더라고요. 그래서 향후에 우리 항공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정량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인사이트도 가지고 있어서 저는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들께서 같이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강멘토님. 저는 이제 승무원 준비하는 친구들이 이제 학원을 많이 다니면서 굉장히 공장에서 찍힌 듯한 느낌의 인위적인 모습들을 보이는 친구들이 꽤 많아지고 있거든요. 사실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가장 기피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학원을 다니면 당연히 도움이 되겠지만은 학원에서 가르쳐주는 이런 여러 가지 지식들이라든지 이런 스킬들에 있어서 본인이 어떠한 자기만의 색깔로 그런 것들을 드러낼지에 대한 부분을 좀 고민을 많이 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리스크 관리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승무원 뭐 하고 싶죠. 분명히 이제 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안 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안 되다 보면 계속 지원하다 보면 이제 시간이라는 부분을 굉장히 많이 허비하게 되는데 만약에 승무원을 감안하셨다면 아무래도 이런 B2C 관점의 대인관계적 이 성향이 굉장히 강하다라는 거고 또 그러한 뭐 강점이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승무원 외에도 뭐 예를 들어서 뭐 금융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B2C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지원하시면서 리스크 관리를 좀 해보고 그런 직무도 경험해 보시면서 나중에 또 한 번 지원해보는 그런 좀 관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승무원 지원 팁까지 한번 같이 들어봤고요. 네. 오늘은 에어부산 케빈 승무원 지원자의 자기소개서 살펴봤습니다. 탄탄한 자기소개서로 취업의 꿈을 이루기를 바라면서 DIY 자기소개서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맥 관리라는 게 누가 누구를 관리해? 이제 회사나 인간관계를 생각하시는 상태가 이 정도인 것 같아요. 제 카톡 사진 보면 최근에 스킨스쿠버 간 사진이 올라와져 네. 있는데 8월 이후에 업데이트가 안 되고 있습니다. 나의 온전한 나만의 그 자아. 꽃 꽂은 그것이 과장님의 온전한 나만의 자아예요? 한국과 고인의 몽골 봅니다. 이렇게 한 거죠. 네, 저도 모르는 사이에 맨날 걔만 보내고 있더라고요. 저한테 그걸 보내셨으면 네. 아, 네. 우리한테 얘기하는 거랑 너의 진심이 다르네? 라고 하는 거를 좀 네. 더 뎁스 있게 들어가서 인성검사하고 맞춰본다든지 참 이렇게 카카오톡 프로필은 사실 뭐 어쩔 수 없다 칠게요. 왜냐면 전화번호 저장하면 뜨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선배나 후배나 뭐 크게는 뭐 부장님, 임원들도 볼 수 있다라고 치는데 SNS는 사실 안 보여줄 수 있잖아요. 내가 진짜 너무 활발하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받기가 싫어요. 그러니까 내 사적인 공간을 침해받기 싫은 거죠. 예. 그럴 때는 어떻게?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저 친구라고만 사용하는 거라서. 아,
개인 계정이에요. 확실하게 그냥 네. 자신 있게. 나중에 사진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만약에 그분이 실장님이라면 굉장히 노하실 것 같은데요. 아 회사 나면 끝났지. 누구 하나 퇴직해야 돼 그럼. 네. 왜요? 그게 왜? 아니 왜 퇴직할 사유죠? 네, 저는 둘째치고 신입사원이 저한테 친구 맺기 친구 뭐라고 하죠? 그거를 추가, 예. 친구 추가를 요청한 적이 있어서 제가 가서 물어봤어요. 내가 너 친구야? 근데 반응을 살짝 보는 거죠. 네. 뭐든지 알고 싶습니다. 오 좋아. 그 자리에서 제가 눌러주는 경우가 있고 머뭇머뭇하면서 그냥 기계적으로 한 건가? 이런 거를 이제 한번 보는 경우가 있죠. 괘씸하지. 네. 저는 그것도 하나의 소통 채널로 보는 겁니다. 어허. 한번 얘기할 수 있는 거리도 되고. 어쩌라는 거예요? 하라는 얘기야 말라는 얘기야. 네, 역시 다릅니다. 진짜 많이 다른데 어쨌든 결론은 뭐 이렇게 다르다. 잘 알아서 대처하라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네, 아우 이게 참 어렵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주제일 줄 몰랐는데. 네, 이제 최고의 에피소드를 들어볼 시간입니다. 오늘은 역시 SNS에 관한 최고의 에피소드. 어떤 재밌는 에피소드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가 되는데요. 먼저 키워드부터 공개해 주시죠. 검은 별이 나왔어요. 이 글자가 아니라 기호가 나왔는데 굉장히 궁금합니다. 뭘지. 밀당. SNS에서 썸을 탄 얘기일까요? 밀당이라고 하시면 이것도 재밌을 것 같은데요. 자, 상무님의 콜렉션. 아, 상무님께 죄송하지만 벌써부터 약간 노잼 냄새가 약간 납니다. 자, 그러면 가장 궁금한 까만 별부터 들어보고 싶은데요. 누구 얘기인가요? 예, 제 아, 실장님 얘기예요? 에피소드라기보다는 실수담이라고. 좀 실장님의 개인 실수인가요? 예, 본인의 개인 실수? 실수고. 예, 그 1년에 몇 번 안 하는 실수긴 한데 아, 예. 그 싶은 에피소드 중에 하나인데요. 아, 갑자기 굉장히 진지해지셨네요. 그 보통 이 단톡방에 네. 그 지인분의 부고 소식이 이제 올라와서 아, 예. 그 이제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라고 예. 하는 거를 이제 쭉 이제 계속 다 알렸거든요. 예. 근데 저도 이제 그거 보면서 이제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데 그때는 이제 그렇게 카톡을 보내지는 못하고 네. 좀 이제 시간이 났을 때 쭉 보다가 아 달아야겠다라고 했는데 습관이 이제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라고 하고 물결 무늬를 2개 하고 아이고. 별표까지 까만 별로 제가 했었어요. 별을 왜 썼어요? 그게 이제 습관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주로 사랑한다라고 하면 하트를 넣는다든지 네. 이제 오해가 안 되면 별표를 항상 이렇게 붙이는데 물결 2개 별까지? 예. 와, 이거를 순간적으로 빕니다 치고 빠박박 누르고 빡 보내버렸군요. 뒤에 뭔가 있어야 되는 항상 느낌이어서 아, 그런 생각으로. 물결에 별표. 아 신경 되게 많이 쓴다. 예. 병원 가야겠는데? 분위기 쌓이지 않았나요? 그래서 그게 빨리 다른 분들이 계속 달아서 올라가야 없어지지. 없어지는데 그 다음부터는 안 달리더라고요. 아유. 네. 제가 이거를 죄송하다고 해야 되는 것도 상황도 좀 어색하고 해서 네. 이거는 진짜 큰 실수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 삼가 고인의 명복을 봅니다. 이렇게 한 거잖아. 거의. 그러니까요. 정말 큰 실수를 참 웃어도 되는 건지. 큰 실수를 네. 했다. 아, 그래서 진지하게 이렇게 예. 엄숙한 말투로 예, 그렇습니다. 얘기를 하셨군요. 예. 근데 사실 이런 습관 같은 게 채팅을 요즘 많이 하고 있으니까 네. 하다 보면 생겨요. 나도 모르게 뭐 크크크크를 치면 안 되는 순간에 크크크크를 친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는데 뭐 그런 습관 같은 거 따로 없으세요? 저 그것 때문에 이제 회사가 아니라 저기 소개팅 했던 네. 여자분한테 네. 애프터 하자고 약속을 했었는데 소개팅을 하셨군요. 네. 최근에 하셨네요. 7년 전이요. 아, 7년 전에 예, 하셨다는 7년 전이었습니다. 네. 근데 그분이 이제 못 나오신다고 갑자기 연락이 온 거예요. 네. 날짜 약속까지 다 잡았는데 시간까지 네. 못 나오신다고 하길래 기분이 좀 상했죠 저도. 아. 상했는데 그 장염 걸렸다고 미안하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오. 근데 제가 이제 그 짜증났던 게 심했는지 네. 본심이 좀 답글에 나온 거예요. 뭐라고 하셨나요? 아 그러시군요. 크크크크. 장염 걸렸는데? 예. 아, 이거는 이거는 예 그래서 네. 예, 좀 결례를 범했던 그런 일이 갑자기 기억이 나네요.
본인의 실수담을 말하는 코너가 아니었는데 어쩌다 보니 경쟁이 죄송합니다. 붙은 것 같습니다. 버릇 얘기를 하시네요. 예.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 이모티콘을 뭔가 써야 될 것 같은 분위기가 있잖아요. 이렇게 좀 연성화된 말을 하고 싶을 때 연성화된. 선배나 이런 높은 분한테 뭐 좀 가볍지만 무겁지만 뭔가 이런 중간을 잘 지켜야 될 것 같을 때 이모티콘을 쓰는데 저도 모르는 사이에 맨날 개만 보내고 있더라고요. 개가 웃는 거 있죠. 그거. 그러니까 바로 앞에 딱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것만 계속 보냈던 거예요. 저한테 그걸 보내셨으면 네. 네. 강아지 소리 하지 마라. 예. 느낌으로 받았을 것 같네요. 그렇군요. 조심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밀당인데요. 밀당은 어떤 분이 가져온 얘기일까요? 제가 한 얘기인데요. 그래요? 밀당. 썸 타는 그런 아름다운 얘기 아니고요. 아, 그래요? 안타깝네요. 저희 그 차장님, 영업부에 계신 차장님 한 분이 네. 그 친구한테 뭐 아는 사람이겠죠. 같은 업계 아는 사람한테 메시지 보낼 때 네. 거기 요금이 그렇게 올랐다며 그렇게 올라가지고 어떡하니 이런 식으로 이제 메시지 보내는데 그게 네네. 이제 거래처에 있는 사장님한테 메시지가 간 거예요. 그런 실수만 뭐 흔히 하는 그럼 실수죠. 이제 그 사장님이 그래서 전화가 와서 그래서 요금이 얼마나 올랐는데요? 뭐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곤란하셨겠다 얘기했더니 사실은 의도적으로 보낸 거라고. 일부러? 네, 일부러. 네. 나는 그게 어떻게 된 상황이냐면 우리는 이제 가격을 받았어요. 다른 네. 거래처에서 가격을 받고 A라는 회사에서 받았는데 A라는 회사에서 받아서 이제 B라는 회사에다가 이 가격이 이렇다고 넘겨줘야 되는데 A라는 회사에서 금액을 올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 매입처에서 금액을 올린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 이제 매출처에다가 이걸 얘기해야 되는데 이쪽 회사에서는 사실 우리가 매출이 발생하는 회사에서는 좀 금액이 오르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는 별로 그런 얘기를 안 듣고 싶어 하셨던 거죠. 그래서 의도적으로 여기서 올랐다는 거를 메시지를 여기다 잘못 보낸 것처럼 해서 보낸 거예요. 멋지다. 전화가 와가지고 진짜 그렇게 오른 거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잘 해결이 됐다고 하시나요? 네, 뭐 통화를 해가지고 네. 오른 거를 확인시켜주고 사실은 원래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네. 그래서 그분이 약간 종종 그러니까 위에 뭐 상사 자기 매니저나 네. 디렉터들한테 가끔 마치 실수한 것처럼 아, 그래요? 네, 하고 싶은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후로 계속 네. 잘 써먹으셨군요. 좀 사장님 뭐 회의 시간에 무슨 얘기를 하셨는데 정말 카톡 사장님 왜 회의 시간에 저런 얘기 하시는 거야? 이렇게 그걸 사장님한테 보낸다고요? 네. 와. 왜 저 상황을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거지? 이렇게 그 상황 그런 거 아니잖아 이러면서 메시지 보내면 사장님 와. 리스크가 너무 큰데. 그런 거 아니었어? 뭐 이렇게 될 만한 상황만 이렇게 하시는 거죠. 네. 머리 써서. 일을 잘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또 받아주실 그렇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 있죠. 실장님한테 그런 문자가 왔어도 괜찮나요? 그냥 안 왔을 겁니다. 올 리가 없죠.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키워드로 바로 넘어가 볼게요. 상무님의 컬렉션. 이거는 뭐 그러면 이상원 과장님 네, 저고요. 스토리겠네요. 제 얘기는 아니고 네. 저희 이제 같이 일하는 친구들의 어떤 동기. 꼭 이렇게 앞에 본인 얘기는 아니다라는 게 꼭 붙을 때가 있으시더라고요. 그렇죠. 뭐 회사에서 그런 만한 일이 잘 일어나진 않거든요. 저 같은 경우. 무슨 일이길래? 그 친구 겪었던 지방 현장에 있는 어떤 사무실, 출장소인데 이제 거기 계시는 상무님이 그 네. 내에 있는 구성원들은 이제 그 네이버 뭐 밴드의 구성원으로 다 초청을 하신 모양이에요. 밴드에. 예, 그래서 밴드 운영을 하시는데 상무님이 이제 그 상무님이 직접요? 직접 운영하는 그 밴드인 거죠. 근데 이제 네. 거기다가 상무님이 자꾸 이제 걸그룹 친구들 사진을 계속 이제 올린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뭐 대수냐? 뭐 그럴 수 있죠. 걸그룹 좋아하시면. 뭐 그럴 수도 있지. 네. 게임분 같다라고 이제 오해할 뻔했는데 그런 게 아니라 이제 그 노출이 많은 어떤 섹시한 네? 컨셉의 걸그룹 사진들 있잖아요. 네. 예, 뭐 거의 뭐 사고 수위에 가까운 어떤 이런 것들 찍어놓은 거를 줄줄이 올리신다고. 그 안에 구성원들은 여자 구성원들도 있고 충분히 불쾌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아주 크잖아요. 와, 이거는 심각한 일인데요. 근데 이제 거기 있는 사람들은 이제 일단 상무님이니까 그거에 대해서 직언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다 가만히 있는다고 하는데 솔직히 조마조마해요. 그 얘기 들었을 때는. 진짜 그러네요. 큰일 나는 거잖아요. 네, 사실 그럼요. 그게.
익명의 제보를 통해 들었는데 그게 그 친구 입을 통해서 얘기를 하자면 상무님의 섹시 컬렉션이라고 네. 얘기가 돌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걱정이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직도 벌어지는 상황이에요. 네, 그렇다고 하죠. 지금도요? 와 이거 말도 안 돼. 괜찮을까요? 방송에? 알게 뭐예요? 아 예. 내 얘기가. 내 얘기 아니니까. 알겠습니다. 굉장히 특이한 취미를 갖고 계신. 특기보다는 위험하잖아요, 되게. 그렇죠. 나 개인한테도 위험하고 회사 이미지한테도 위험하고. 굳이 왜 초대를 해서 보여주려고 하셨을까요? 혼자 그러니까요. 보시지. 근데 그 상무님의 의도는 그런 생각보다는 본인이 젊다, 소통을 많이 그런 걸 거예요. 한다라는 네. 의도실 것 같아요. 희귀한 사진들을 내가 이렇게 많이 갖고 있다까지만 생각하신 거죠. 그렇죠. 본인이 신세대다라고 하는 의도시지 별다른 의도는 아니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와, 이거- 그렇게 이해하는 게 예의일 것 같고요. 와 역시 이 상황에서도 이쪽으로 생각하실 줄 보세요, 그거 아시는 공소감이에요, 네, 공소감. 그거는 예의로 넘기기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분의 결례입니다. 그분의 결례. 어떤 성폭력이라든지 성희롱에 음. 가까운 게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네네. 아 참 오늘 막 제가 무슨 그 외줄타기를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아슬아슬해요? 네, 아슬아슬합니다. 참 SNS라는 주제가 이렇게 어려울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어쨌든 네. 뭐 이런 용기 있는 얘기를 해주신 우리 이상원 과장님께 그러면 이 불을 제가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근데 저희가 SNS에 대해서 이렇게 외줄타기 같은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취준생들이 SNS에 대해서 궁금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왜 요즘 그런 얘기들이 생기잖아요. 취업 준비를 할 때, 그러니까 지원을 하면 모든 회사에서 너의 SNS까지 다 본다. 이런 얘기가 정말 심심치 않게 취준생들 사이에서는 돌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직장인들도 이렇게 사진을 올릴 때 좀 긴장을 하고 생각을 하면서 올리지만 취준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이게 내가 취업할 때 뭔가 불이익이 되진 않을까 이런 고민을 다들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일단 궁금해요. 실제로 이렇게 스크리닝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을 혹시 하나요? 회사에서? 저는 해본 적이 없는 것 같고요. 제가 네. 몸담았던 회사들도 다 그것에 대해서는 체크를 해본 기억이 없는 것 같아요. 없어요? 네. 뭐 그런 회사가 있다라고 네, 많이 들어보신 분 들었어요. 네, 많이 들었어요. 들어보셨어요?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들어본 적도 없어요. 네. 그리고 제 주변에서 그렇게 한다는 회사가 있다고 얘기도, 그러니까 회사가 있다는 것도 모르겠고, 네. 네, 저도 안 합니다. 아 예. 실장님은요? 뭐 회사마다 다를 수는 있겠지만 정규 프로세스에 그거를 꼭 모니터링 하겠다라고 넣는 곳은 저도 못 들어봤고요. 아 예. 어떻게 보면 채용 담당자, 인사 담당자의 열정이 아닐까. 음. 그 사람이 채용 프로세스 단계가 진행이 될 때 어떤 사람인지를 좀 찾아봐서 중요한 직무라든지 좀 관심 가는 사람이라고 하면 찾아봐서 이런 사람이구나, 평소에도 이렇게 생활하는구나 라고 하는 거를 좀 더 뎁스 있게 들어가서 인성검사하고 맞춰본다라든지 그래서 면접위원들한테 얘기를 해준다라고 하면 그거는 채용 담당자의 열정이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 회사에 적합한 사람이 들어오기 그렇죠. 위한 하나의 방법이지 프로세스 상에 넣어서 그걸 모니터링하는 거는 저도 못 들어봤습니다. 뭐 듣고 보니까 어떻게 보면 반반이라고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찌 됐든 볼 수도 있다, 회사에서 누군가가 볼 수도 있다라고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은데 듣기로는 또 이런 얘기가 있네요. 외국계 회사에서는 무슨 링크드인 이쪽을 주의 깊게 볼 수도 있다. 그런 얘기가 있나요? 링크드인 그 성격상 네. 그게 거기 자기의 그 프로파일에 경력사항을 올려놓고 네네. 거의 이력서처럼 사용되는 그런 그 SNS예요. 아, 그래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포지션에 적합한 사람을 찾을 때 그쪽 네. 관련 경력이 있는 사람, 네. 그리고 또 링크드인 같은 경우에 이직할 의사가 있다는 표시를 했거나 현재 구직 중이라는 걸 표시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런 표시가 된 사람들은 이제 인사 담당자들이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그 링크드인을 하시는 분들이 자기가 관심 있는 회사들을 이렇게 체크를 해놓고 네. 그 회사에서 채용 공고가 올라오면 이제 알람이 갈 수 있게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활용하는 정도? 네. 그러면 저도 사실 본 적이 있는데 이력서에 SNS 주소를 쓰라는 칸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그러면 왜 쓰라고 하는 건가요?
저도 궁금하네요. 아 그래요? 저도 본 적이 본 적이 없는데. 없어서. 저는 있거든요. 저도 아, 있습니다. 그래요? 직접 그 란을 만들어서 쓰라고 해놨었고요. 어. 쓰지 않는다고 불이익은 없으나 네. 감점의 요소보다는 가점의 요소가 더 큰 것 그렇죠. 같습니다. 예, 예. 아 그리고 가점으로. 예, 특히 블로그 같은 거를 운영하시는 분, 마케팅 담당자 같은 경우에 자기 직무의 전문성을 충분히 드러낼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에 네. 오히려 지원자들을 배려해서 회사에 얼마나 더 관심이 아. 있고 직무에 열정이 있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하나의 란을 만들어서 어필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도지. 여기를 안 하면 안 한다고 해서 감점을 감점. 시키는 요소는 아니라고 보고요. 자기가 평소부터 이 직무에 이 회사를 선택하고 이 직무를 선택한 게 즉흥적인 게 아니라 대학생 생활해왔을 때부터 나는 계속 이런 활동을 해왔어요 라고 하는 부분을 읽을 수 있기 때문에 네. 넣으라고 하는 거고, 저도 면접 볼 때 직접 거기 들어가서 확인한 적도 있습니다. 오. 특히 디자인 직무도 자기 포트폴리오. 예, 포트폴리오 같은 것도 많이 올리고 사진, 스케치, 드로잉 한 거 같은 거 많이 올려놓기 때문에 디자인 하시는 분들은 많은 분들이 하는 그거네. 확인을 했었습니다. 예전에 디자인 직군 채용하면은 포트폴리오라고 해가지고 그렇죠. 그 작품집이랑 올리는 그다음에 그 작품의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CD 음. 한참 전 얘기네요. 아 예. 그런 걸 들고 오라고 지참하라고 한 맞아.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활용한다는 맞습니다. 말씀이시죠? 듣고 보니까 진짜 마케팅이나 디자인 준비하는 분들은 이런 걸 하면 충분히 가점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그 실장님도 들어가 보셨다고 했잖아요. 들어가 봤는데 이 사람이 너무 뭐 예를 들면 뭐 정치적 성향이 너무 한쪽으로 쏠려 있다든지, 아니면 되게 앞서 말씀하셨던 뭐 불법적인 뭐 합법적이지 않은 그런 것들을 막 올린다든지, 뭐 그런 사람이라면 그럼 마이너스가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회사가 이제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성하고, 네. 방향성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 이윤 극대화가 기본적인 내용일 수 있는데, 네. 자기가 회사 지원서에 적었던 거와 달리 자기가 좋아하는 거는 뭐 내 생활이 되게 중요하고 회사는 하나의 수단일 수 있다라는 내용을 블로그에 만약에 올렸다라고 하면 감점이라기보다는 이 사람이 지원서에 쓴 거하고 좀 많이 다르구나. 소리 부동한 거지. 우리가 그냥 대답하기가 너무 뻔한 대답. 회사하고 자기 중에 누구를 선택할래요? 누구를 선택할래요? 그럼 저는 당연히 회사죠. 그렇죠. 이렇게 얘기할 수, 그런 질문을 하진 않습니다. 근데 다만 내 생활이 되게 중요한 사람이구나라는 느낌이 확 와닿는다라고 하면 쉽지 않은 거죠. 그 선을 넘기는. 왜냐면 그렇지 않은 사람이 많다라고 하면 상대적인 거니까 선발될 수 있는 데서 좀 제한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은 있습니다. 인적성에서 통과를 했는데 그런 반사회성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반기업적인 정서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깔려 있는 게 그런 그 SNS나 이런 것도 확인이 된다. 그래요. 이렇다면은 사실 이거는 그 사람이 잘못됐다라는 걸 판단하기 이전에 네. 우리한테 얘기하는 거랑 너의 진심이 다르네? 를 확인해 줄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저는 정치적인 성향을 파악하고 입사를 시키지 않기 때문에 네. 굳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네. SNS에 그 정도로 자기 성향을 표출할 정도면 네. 면접 볼 때 사실은 드러나요. 아, 얘기를 하다 예. 보면. 그리고 면접이 1, 2차 뭐 잠깐 한 시간 잠깐 얘기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네. 2차가 있고 여러 사람을 거쳐서 이제 면접을 보게 되고 네. 그래서 다양한 질문들을 받게 되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이 굳이 SNS를 들어가서 내가 확인하지 않아도 면접에서 걸러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말씀이신 것 같아요. 면접을 봐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SNS를 굳이 들어가는 회사는 많지 않다. 저희는 안 들어갑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제가 정리를 해보면, 그러면 들어가 봤더니 와, 얘는 너무 아니다 싶으면 어쨌든 영향은 있다는 거죠. 근데 너무 아닌 사람을 그렇게 찾아본 적은 없어요. 나도 그래요? 예. 만약에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면 그렇게 판단할 수 있겠다라고 나는 스스로 생각하지만 네. 그런 케이스를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경우까지는 아직은. 네. 근데 또 사실 레퍼런스 체크라는 게 있잖아요. 네. 레퍼런스 체크라는 게 뭐 SNS를 통해서도 어느 정도 제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저처럼 이렇게 다 가려놓는 사람들은 판단이 안 되죠. 네. 그런 것도 있고 레퍼런스 왜 하냐를 두고 보면 네. 사실 일반 취업 준비생들보다는 네네. 이직 시장에서 경력직들 채용할 때 레퍼런스 체크가 많이 활용을 하는데 그렇죠, 그렇죠. 그때도 SNS라든지 이런 표시되는 것들을 확인하기보다는 이전 직장의 동료, 상사, 뭐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평을 갖고 있느냐를 물어본다는 거죠. 신입의 경우에도 레퍼런스 책을 저는 진행을 해봤고요. 신입한테 레퍼런스를 어떻게 하나요? 아 교수? 그렇죠. 아. 교수한테 이제 하는데 효과에 대한 부분은 좀 이해하지 않을까요? 확률이 반반일 수는 있습니다. 다만 블라인드로 하든지 아니면 지인 아는 사람을 적으라고 해서 그분한테 연락을 양해를 구하고 전화를 드려서 어땠는지를 물어보는데 그럼 적은 사람한테 잘 얘기해달라고 하면 되지 그렇죠. 않냐라고 할 네. 수도 있는데 그 물어보는 스킬이 어떻게 보면 레퍼런스에 되게 중요한 그렇죠. 예. 방법이고 노하우이기 때문에 이분이 어땠냐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접근해서 물어보진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실 때 교수님한테 얘기하면 내가 얘기해놓고서 잘 말씀드리고서 전화 받아달라 네. 이렇게 하면 되겠지 생각하는데 그럴 것 그 같아요. 교수님들 집단이라는 게 그렇게 만만하게 보면 안 되고요. 되게 객관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모르는 것까지 얘기해 주시는 경우도 본 적이 있어요. 저는. 모르는 것까지요? 예. 저는 이 얘기를 듣고 나니까 제가 대학 생활이 갑자기 막 스쳐가는데 저는 근데 교수님들하고 그렇게 막 친분이 있거나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불리할 수 있겠네요. 불리할 수도 있고 오히려 나을 수도 있겠죠. 반반인가요? 네. 오히려 모르시니까 그러니까, 예. 오히려 모르시니까 뭐 성적만 보고 얘기하실 수도 있고. 그렇죠. SNS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 아까는 이제 직장인들 SNS 요렇게 해라 라고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셨잖아요. 네. 이번에는 그러면 취준생들은 SNS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한번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제가 캠퍼스 리크루팅을 나갔을 때 그 이제 면담 상담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네. 저한테 그 브런치라고 하는 주소를 가르쳐 준 적이 있습니다. 본인이 운영하는 네네. 그게 있다. 또 다른 분은 커뮤니티를 본인이 직접 운영한다라고 네. 하는 분들도 계셨거든요. 근데 그분들의 자신이 있으니까 알려주실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뭐 이거를 언제 시작했는지 저도 이제 들어가서 봅니다. 뭐 1학년 때부터 했는지 2학년 때부터 했는지 혹은 고등학생 때부터 했는지. 근데 그런 게 정성이고 노력이고 그때부터 자기는 이 직무에 대해서 혹은 업종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다라는 표현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특히 컴퓨터 공학을 전공한 사람은 자기가 알고리즘을 어떻게 짰는지에 대한 부분을 노하우, 네. 그다음에 생각 이런 것들 철학 같은 경우를 정리해 두신 분들이 또 계세요. 그런 분들은 아까 안 하시는 분들에 대한 감점보다는 하신 분들에 대한 가점 요소가 되게 크기 때문에 그래서 본인이 이걸 꼭 봐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거고 저는 가능하면 이제 들어가서 보고 그 상담란에 그렇게 적어놓고 면접하시는 분들한테도 이 사람은 되게 관심이 많은 사람입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꼭 SNS 채널이 그 소통에 의한 채널보다는 블로그, 커뮤니티 아니면 뭐 페이스북도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그렇죠. 것들을 모아놓는다라고 하면 그렇죠. 그리고 좀 더 대학에 입학하시고 시작할 때부터 그런 데 관심을 갖고 하셨던 분들은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 수단으로 어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적극적으로 활용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요즘에 이제 내가 지원하는 직무와 회사의 관심 이런 것도 중요하죠. SNS가 양날의 검 같아요, 사실. 양날의 검. 예, 그래서 온전한 자기 자신의 어떤 그 역량이라든가 이런 걸 옳게 표현하는 거 너무 좋은데요. 네. 그거 이외의 것들, 너무 사회적으로 논란을 일으키거나 이럴 것들 뭐 자기가 봐도 알 거예요. 판단이 그런 것도 조금은 가능하죠. 객관적인 시각으로 봐서 그런 것들이 불필요하게 나의 역량을 훼손하거나 폄하시킬 수 있는 것들은 좀 자제하고 최대한 객관적인 시각에서 자기 SNS를 운영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우선은 그 SNS나 블로그를 채용 시 활용하지 않는 기업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불법적이거나 타인에게 위해하지 않은 정도로만 편하게 SNS 하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그렇죠. 네. 너무 개인적인 것들을 내가 취업하기 위한 모든 수단으로 활용하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깔끔하게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직장인과 SNS 그리고 취준생과 SNS까지 정리를 해봤는데요. 사실 SNS가 굉장히 저 같은 입장에서는 개인적인 공간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저희가 얘기한 부분들은 이제 앞으로 내가 직장인이 될 때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에게
플러스 알파, 그러니까 무기가 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많은 그쪽으로 조언을 많이 해주셨다라고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SNS는 뭐 낭비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활용만 하면 나에게 무기가 될 수 있다라는 점을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정말 오늘도 좋은 말씀 세 분이서 많이 해주신 것 같아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자, 저희는 또 다음 회에 더 솔직하고 대담한 방송으로 또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